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8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공급 정책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항상 나오는 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과 예외 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공급 정책, 분양가를 제한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죠. 자, 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나오는데 이 적용 대상 주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리 꼭 하십시오.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사업주체 시행사죠. 사업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란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중에서 일반인한테, 즉 이 말은요, 일반 공개 모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공개 모집은요, 우리 사업계획 승인 대상, 즉 30% 이상일 때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올 때는 전체가 다 포함되었지만 그 뒤에 또 조금 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대상, 즉 사업계획 승인 30% 이상의 단지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요, 30% 이상 단지가 되면 전체 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습니다. 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 말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 말하는데 민간택지일 때는요, 다음에 요건에 해당할 때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요 시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는 후보지가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은요, 투기과열 지역, 요 투기과열 지역이란 요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여기 A, B, C 3가지의 셋 중에 하나 해당되는 주택일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고, 이번에 보니까 또 조금 축소해가지고 조금 더 뺀 지역도 많이 보이고, 거기 어딥니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바뀌면서 계속 고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의 분양가 제한이 있는 민간택지란 말입니다. 공공택지는 항상 분양가 제한이 있고 민간택지 가운데서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보시면 ABC 있죠.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12개월 딱 뜨면 분양가 상승률, 이것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2배 초과하는 지역이거나 또는요,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일 때, 또 2개월 되면 항상 청약 경쟁률이 뜹니다. 5대1 초과하는 지역일 때. 근데 국민주택 규모, 즉 85 이하짜리 평형 이하일 때는요, 10대1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정 공고할 때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1번 보시면 민간택지 가운데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 또 특별법상의 주거재생 핵심지구란 장소일 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는데, 여기 12번 이 부분하고요, 여기 대상지역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 상이 또 참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그 지역과 조건에 해당되지만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서 오른편에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 2, 3번은 꼭 봐두세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우리가 배웠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지역을 불문하고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그런데 분양가 제한 받지 않지만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들어오시겠죠. 예. 또 경제 자유구역이 있죠. 요 서울 근처에 보시면요, 송도,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한국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경제 자유구역에서 모든 아파트가 아니고 그 중에서 외자 유치 촉진이라는 말이 보이죠. 관련되어서 심의 어결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어결한 공동주택인데, 일명 우리가 외국인 아파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 가시면, 송도 가시면요, 무슨 아이파크인데 거기시 외국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구역에서 외자 유치, 즉 외국인 아파트, 외인 아파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심의 어결한 공동주택을 대전합니다. 또 3번에 보시면 관광특구 있죠. 요것도 전국에 몇 군데 있지만 특히 부산 가시면 부산 해운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해운대 가시면요, 센텀 타운 해가지고
아주 뭐 두산 위버, 뭐 제네시스, 무슨 뭐 현대 아이파크, 특히 또 이 해변가에 보시면 뭐 더 LCT 해가지고 뭐 100층짜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50m 이상 요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분양가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 5, 6번 또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있죠. 즉 LH나 SH가 시행사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참여합니다. 참여하면서 10% 이상인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이다 라는 말을 보입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죠. 소규모 어떤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정비사업들하고요.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이 SH나 LH가 참여하면서 10%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런 식의 주택일 때, 또 공공 재개발 사업 앞으로 배우십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또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주거재생 핵심 지구에서도 1만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 되는 주택일 때 그렇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밑에 있는 4, 5, 6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하고 위에 있는 1, 2, 3번 적용 제외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하시고요. 4, 5, 6번은요 어떤 급조되어진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단행 문제로선 내지 못하는 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위에 봤듯이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하는 그 절차가 밑에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절차는 좀 봐주세요. 요 봐두시면 그 뒤에 나오는 투기과열지구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하고 또 해제 절차하고 내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한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 절차를 봐두시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 투기과열지구에서 시도가 지정할 때 약간 뭐 한 글자 차이 나지만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일단은 장관이 정하죠. 장관이 정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가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중앙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요. 이 공고를 하면 효력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이 시도가 아니고 해당 시군구청, 서울 같으면 강남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주면 이 강남구청장이 따로 무엇을 공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업주체 있죠. 입주자 모집, 분양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이 사업주체 시행사한테 당신들 모집 공고, 즉 신문 광고나 팜플렛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을 거기에 표시하게 한다,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통보를 받으면 직접 뭘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자 시행사한테 당신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즉 신문 광고나 팜플렛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을 공고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또 항상 보시면 어떠한 제한되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 해제도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를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이제 뭘 합니까? 해당 관할 서울시나 또는요 강남구청장이 장관한테 해제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항상 요청이 딱 들어오면 40일 나옵니다. 40일. 요 40일 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여부 결정 통보지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장관이 시도 의견 듣고 나서 심의 거쳐서 공고한다. 공고한 다음에 시군구청에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이 시행사 사업주체한테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아십시오. 해제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또 해제를 안 해주니까 요청하면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여부 결정이지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 때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상충됩니다. 실제 우리가 보시면 전매 제한 기간들이 3년, 1년 이렇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단축되는데 거주문은 더 길죠. 더 길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시험에 나오기가 애매하고 법령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만 해주시고 8월 달쯤에 2차 볼 때 그때 확정되면 그때 확인하십시오. 참 이번에
보니까 저기 2차에서 이제 점수가 71점이 나왔습니다. 꽤 높게 나왔죠. 저번 실무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경우고, 다음 시험도 보면 이제 점수 균형을 맞추면 60한 5점점 될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다음 시험은요, 6월 29일 날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9월 28일 날 2차 시험 봅니다. 3개월 딱 이빠이 텀을 주죠. 그래서 한 달이 더 2차 기간이 더 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요, 생동차 하시는 분들도 한 달 정도 더 학습하시면 3번, 4번 더 보십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재수생분들 또 2차 하시는 분들 좀 긴장해서 고득점을 그렇게 목표로 하시고, 또 1차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요, 1차에 좀 집중하시고 2차에 넘어오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에 있는 요 정리서 가지고 충분하게 80점 이상 커버할 수 있으니까 반복이 중심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분양가 공시하죠. 분양가를 공시해서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자, 분양가 공시는요, 요 택지의 종류별로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하면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습니다. 이 아닌 택지를 허리를 민간택지 이렇게 부르죠. 민간택지란 말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말합니다. 자, 공공택지에서는 시행사,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 팜플렛에다가 직접 분양가를 공시를 하게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서 하게 합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요, 택지 땅을 매입하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모집 공고 승인 해줄 때 따로 이것을 공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시행사, 사업주체가 그들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한다. 분양가 상한제임을. 또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해줄 때 따로 공시한다. 주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신문의 공고를 따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29페이지입니다. 분양가의 상한제, 분양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양가의 구성이 뜹니다. 분양가 크게 보시면요, 분양가는 땅값, 택지비하고 각종 어떤 건축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택지비 하면 진짜 땅값 말합니다. 근데 건축비 하면요, 그 속에 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무슨 인입비, 또 각종 어떤 용역비, 설계비, 일체를 다 묶어서 그냥 건축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은요, 밑에 2번부터 보시면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사실 전국이 비슷합니다. 전국이 비슷해요. 뭐 하이랜드 해가지고 아주 최고급 지을 때는 몰라도 보통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 시멘트가 비슷하고 인건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좀 세겠죠. 제주도는 배를 타고 옮기니까 그 물류비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건축비는 비슷해. 그래서 장관이 매 연초에 보시면요, 기본행 건축비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요. 하는데 이 기본행 건축비를 고시하지만 요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 저 평창, 그죠? 산골짜기에 뭘 한다. 또 뭐 서울시에 해서 뭐 한다. 당연히 운송비 때문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고시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별로 고시한 그 해당 기본행 건축비가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기본행 건축비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해당 그 지역에서의 건축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주도가 제일 세겠죠. 예. 자, 또 근데 비슷해요. 이건요, 정작 땅값입니다. 큰 택지비가 차이 납니다. 만약에 같은 공동택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데 우리 서울 인근만 해도요, 뭐 남양주, 평내 이렇게 넘어가시면 평당 뭐 200, 300점 합니다. 근데 서울시 건립하고 올 때마다 서울 시내 안에 어떤 지역이 나온다. 뭐 평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또 뭐 상업지역이 껴 있으면 평당 뭐 8천만 원, 1억, 뭐 2억도 합니다. 막 금액이 엄청 차이 나죠. 또 저기 어떻습니까? 뭐 군 단위나 또 저기 뭐 지방 업 단위에서 할 때는 뭐 평당 뭐 50만 원, 30만 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0만 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큰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공택지죠. 이건 이미 여기 배웠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이니까 정확하게 택지 원가하고 공사비, 택지 조성비하고
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게 다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요, 이 공급가격이 뭐냐? 택지 원가 있죠. 택지 땅 산 거하고 택지 조성 공사를 해서 약간 이익을 가미해서 공급가격 분양가를 정합니다. 저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 그게 매립할 때 든 비용하고 원 땅값하고 하니까 평당 한 180만 원 좀 드는데, 팔 때는 뭐 300만 원 판다 이렇게 해서 정하거든요. 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다 해요. 이렇게 정해진 요 금액, 요 금액에다 기타 각종 어떤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다 보면 됩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즉 민간택지죠. 요 민간택지가 문제입니다. 민간택지는요, 이 진짜 땅을 살 때 필지마다 몇백 필지, 몇십 필지 땅을 매입할 때 필지마다 땅값 틀리겠죠. 이 사람은 평당 18만 원, 이 사람은 평당 30만 원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비를 압합니다. 사업비를 압하고 부담가 압을 올리기 위해서 요 매입한 금액을 싸게 매입해 놓고 이 발표할 때는 30만 원 매입해 놓고 80만 원 이렇게 금액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택지는요, 감정평가액으로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타 비용을 가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정평가니까 실제 나는 정확하게 매입했다. 근데 시가의 80% 정도의 감평을 딱 치니까 금액이 더 다운될 수 있겠죠.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제시를 한다라면은 실제 매입한 금액을 인정해주겠다.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각종 어떤 경매나 공매 통해서 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또 공공기관 등 땅을 매입할 때는요, 함부로 압계약서 다운계약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 외에 사적인 거래일 때는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사적인 개인들, 또 법인 사업자일 때 법인 장부에 기재한 금액, 이 확인되어지면 요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인 장부가 올렸다가요, 나중에 또 뭡니까? 무슨 처벌받겠죠? 무슨 비자금 해갖고 이런 식의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장부가하고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인정이 된다 해도 오른쪽에 보시면 요 인증해주는 그 민간택지 매입 금액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감평가의 120% 넘지 못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150% 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만 실제 매입 금액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분양가 심사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걸 통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 승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이 해줍니다. 밑에 있죠? 입주자 모집 승인, 분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돼. 예? 통과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의 금액을 딱 치면 분양 못하게 합니다. 좀 적정하게 맞추게, 분양가를 만약에 평당 우리가 1,000만 원 하고 싶다 해도 그 지역은 1,000만 원 안 된다. 88정만 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낮춥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협의해서 이제 분양가를 정합니다. 자, 이 설치편이 중요해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합니다. 잘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시가 합니다. 서울시가 해요. 또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가 원칙인데 그 이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도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서울시도지사 등 시에서는 말입니다, 구청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으면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났는지 안 났는지 관계없이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하는 기능을 보시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본행은 손 못 댑니다. 시군구청별로 산정한 기본행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거 보시고요. 국민주택 채권 보시면 1종 채권과 2종 채권이 있습니다. 1종 채권은요, 누구나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2종 채권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자한테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다른 주거 기본법에 나오는데 제2종입니다. 2종 85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관련되어서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이 채권, 제2종 채권에 대해서 매입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해서 1종 나면 안 되고 2종 구분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시고요. 나머지 토기할 주동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